자, 무리수 실수의 대소관계 보겠습니다.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소관계는 뭐 번호를 때우기 위해서 낸 선택지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합니다. 예를 들면 루트 2와 루트 3 어떤 게 더 크냐? 루트 안에 것도 숫자가 큰 게 크기 때문에 루트 3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체로 비교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논리적으로 따져서 쉽게 비교가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보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루트 3 플러스 1 이것과 3 어떤 게 더 크냐 이렇게 문제 냈을 때 우리가 막상 편안하게 계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앞에 것에서 뒤에 걸 뺐습니다. 앞에 것 뒤에 걸 뺐는데 얘가 0보다 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것이 크겠죠. 앞에 것에서 뒤에 걸 뺐는데 얘가 0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에 거 뒤에를 뺐는데 뒤쪽이 더 큰 0보다 작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게 커야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앞뒤의 대소관계가 비교된다. 이것도 좀 어렵다면 3-2 했습니다. 어떤 게 더 큽니까? 3이 당연히 크죠. 3과 2가 있는데 3이 앞에 것, 2가 뒤에 거라고 생각해보시죠. 3이 당연히 더 크죠. 그래서 둘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1이 나오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0보다 큰 상황이 나오면 앞에 것이 더 크다. 둘을 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2-3 해보십시오. 근데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떤 게 더 큽니까? 2가 당연히 3이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뒤에 것이 더 크구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2 하면 0이니까 결국은 앞에 것에서 뒤에 걸 뺐을 때 둘이 같다면 0이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루트 3 플러스 1 얘는 뭔가 3과 비교하기에 우리가 좀 약간 껄끄러운 면이 있다. 그런데 얘를 빼보십시오. 자, 얘를 빼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3. 루트 3은 건드릴 수가 없죠. 1에서 3을 뺀 거랑 똑같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0보다 크냐 작으냐는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죠. 루트 3이고요. 2는 루트 4가 되니까 루트 3에서 루트 4를 뺀 것과 같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뒤에 있는 것이 더 큽니다.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생각하는데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막 그냥 정말 무식하게 그냥 앞뒤를 다 뺄 필요 없는 경우들도 좀 있다. 하지만 논리는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케이스들 한번 더 보죠. 우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루트 3과 2-루트 3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양변에 루트 3을 더하면 3과 2가 되기 때문에 앞에 게 더 큽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루트 3이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우리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루트 3을 같은 것을 빼주었기 때문에 앞에 3이 큽니까? 2가 큽니까? 당연히 3이 크죠. 큰 데서 같은 걸 뺐다면 그 수는 여전히 클 것이다 라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곱근 값을 대충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죠. 자, 2와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루트 2는요, 우리가 1.414 정도로 형광수업에서 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 때 편하기 때문이죠. 얘가 루트가 1.414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2와 루트 2 플러스 1을 비교하라 했을 때 루트 2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1.4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414 어쩌고 저쩌고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자마자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사실 문제 풀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포맷에다가 얘까지 장착하면 편하겠죠. 사실 시험 문제 풀 때 루트 2, 루트 3 이런 정도면 당연히 그렇게 풉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루트 2는 어떻게 해요? 1.414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8 정도 돼서 얘가 2배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1.4니까 2배 하니까 1.4에서 2.8 됩니다.
근데 루트 3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0.5를 넘지 않는 애들은 우리가 크기를 가늠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트 3은 1.7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래서 얘는 1. 얼마라고 그냥 단순히 외워두면 얘를 곱하기 2 했을 때는 3.4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곱하기 2를 했을 때는 1. 얼마여서 그냥 당연히 2. 얼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7은 0.5 넘는 상태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3점이 넘어가는 거니까 숫자가 하나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문제 함정으로 파놓는 경우는 잘 없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저런 오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4번을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보니까 같은 공통인 게 있습니다. 4번에 마이너스 루트 8과 마이너스 루트 8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이 같았기 때문에 빼주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뺐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쪽을 뺐으니까 그죠? 앞쪽이 더 크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빼보아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8이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얘를 빼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고 뒤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8,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요. 얘가 결국은 1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D를 뺐더니 얘가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더 크다. 이런 결로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거에서 뭘 뺐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같은 걸 뺐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루트 15와 마이너스 4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15와 마이너스 4는요. 마이너스 4는 루트 16이 되는 거니까 둘을 비교하면요. 이쪽이 더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소관계는 앞쪽이 더 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수는 절대값이 큰 쪽이 작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쪽이 더 크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막 혼란스럽죠. 그래서 음수는요. 절대값이 큰 쪽이 더 작다. 이렇게 음수 쪽이니까 정리를 하면 대소관계에 오류가 없을 겁니다. 글을 읽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그게 더 음수 쪽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8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빼봅니다. 마이너스 5에서 뒤에 걸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8 요거를 빼보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18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루트 18이니까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4는 루트 16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8 이렇게 하면 이쪽이 더 크게 되겠네요. 더하고 나면 0보다 큰 것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럼 0보다 크다면요. 뺐는데 0보다 크다? 앞쪽이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더 크다는 생소한 결과가 나옵니다. 왠지 느낌이 얘가 더 작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하라고? 서로 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이 크면 0보다 큰 게 나올 거고요. 뒤가 크면 음수가 결과로 나올 거다. 그리고 같은 거에서 뭘 빼거나 더한 경우에는 약간의 트릭들이 적용되니까 기술을 걸어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자, 1번.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맞는 얘기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자,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라고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옳지 않은 항입니다. 옳지 않은 서술지입니다. 자, 순환소수는 모두 무한소수다. 맞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다라고, 무리수의 정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다. 맞습니다. 실수는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는 유리수가 아니면서 무리수가 아닌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또한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실수와 유리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리수, 무리수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의 분류 말로 했으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요거 기억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문은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 했습니다. 자, 그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P의 좌표를 구하려면요. AB하고 AP의 길이가 같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용치로 프록시로 AB를 구합니다. AB를 구하는 것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AB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래서 A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AB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루트 씌워서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루트 5니까 루트 5 맞습니까? 얘가 루트 5니까 AP의 길이도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하라 했습니다. P에 대응하는 수는 P의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P의 좌표는요. 1에서부터 출발해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Q에 대응하는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1에서 출발해서 길이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루트 5죠. 정사각형이니까 이쪽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1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간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루트 5 하시고 더 이상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푸시죠. 남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면서 질문 활용하겠습니다.